는 매치 결과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1회부터 개 털리면서 점수가 뒤쳐졌는데 결국 8대8 동점까지 따라갔던 경기였습니다만 이게 또 불펜에서 방화가 나가지고 우리 또 역전패를 당하는 처참한 경기가 나타났었고, 뭐 소토의 뭐 3연연속 35홈런 뭐 이런 경기 기록도 나타나고 매치의 타선이 여전히 뜨거웠던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투수력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다 경기들이 진행이 되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빠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오늘 좀 구매를 하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승 혹시나 미리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진짜로 아쉽지만 아마 경기가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아침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계속되는 비 소식이 있는 이날이고, 아마 방수포가 걷어져서 경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이 경기가 시리즈 마지막 경기예요. 마지막 경기. 그렇다 보니까 다음 경기 매치업이 바뀌어서 이게 2월 이제 더블헤더로 다음 날 배정이 돼가지고 선발 투수 갑자기 꼬여버리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미 거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적특될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우천 취소로 아마 차후에 다시 배정이 정규 시즌 끝나고 나서 일정 끝나고 차후 배정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쿠발 나온다고 좋다고 물었다가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오늘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경기들에서 우리가 또 쇼부를 봐야 되는 만큼 더욱더 좀 선택지가 어려워진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는 최근에 타격감이 좀 뜨거운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에스가 너무 잘 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홈런을 때렸고 이번 시리즈에만 홈런을 그렇게 막 계속 때려내고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타격감이 지금 많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투수들이 그렇게 조금 버텨주는 양상 속에서 타자들이 이길 수 있는 딱 그 정도만큼의 타격으로 지금 경기를 또 계속해서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 경기 자체가 그 세인트루이스가 1차전 당시에 7대5로 승리를 하고 어제도 4대2였나요? 승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수입전이 되어버리는 와중에 팔렌테 대 싱어라는 선수로 이제 발표가 난 경기입니다. 선발에서 이미 균형 분계가 조금 있다고 봐야 되죠. 싱어는 최근까지도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싱어가 거의 뭐 나왔다고 하면은 1실점 피칭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뭐 무너지는 경기가 종종 있긴 합니다만, 최근 6경기 표만 보더라도 1실점 이하의 피칭만 총 5번이 이루어졌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지금 반갑습니다. 지금 당장에 따지고 봤을 때는 이 싱어가 오늘도 슬라이더를 앞세워가지고 헛스윙 유도로 좀 좋은 피칭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만, 어제도 아포트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 경기였었고, 사실 팔렌테의 성적만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당장 건드릴 수 있는 선택지는 신시내티 승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부진한 성적입니다. 8월달 5경기 등판에서 0승 5패 전패했고 9.82의 ERA로 매경기 피홈런 허용에 실점은 최저 실점이 5이닝 2실점에 했다가 나머지 경기들은 대량 실점으로 전부 박살이 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툭 까놓고 딱 봤을 때는 신시내티 승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근데 당장에 이 경기 양상을 우리가 이걸 그럼 신시내티가 이길 것인가라고 섣불리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배당차 해외에서 1.86, 현재 이 배당이 빠져가지고 1.79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음에도 국내 배당 차이를 생각을 하더라도 0.21배에서 0.28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만큼 배당이 지금 국내에서 좀 삭감이 좀 많이 이루어진 경기이고, 이런 경기에서 보면 역배가 많이 난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텔레청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거를 갖다가 정배날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어제 경기만 하더라도 이 세인트루이스 어제 이겼죠. 배당차 0.23배 배당 삭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 디트로이트 캔자스 시티 또 3대 1로 어제 이겼었죠. 예, 그거 같은 경우도 배당 삭감 분명히 있었고, 그 양키스 경기랑까지 해가지고 총 3경기가 어제 배당 삭감이 0.2배당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배당 삭감이 많이 나는 경기, 이 0.2배당 이상 차이가 나는 경기에서 역배가 비중적으로 분명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지금 5월 때부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 기준에서도 이거를 오늘 아무리 봐도 선발에서도 타격에서 비등비등하고 투수 세인트루이스 오늘 분명히 위닝을 한 상황에서 아낄 거 확실하고 무리 안 하고 경기 운영 어차피 할 거라는 거 좀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누가 봐도 신시애틀 승이 맞아요. 그런데 그 배당 삭감이 결국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이 터져가지고 투수 운영에 있어서 별 그걸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의외로 싱어가 무너지는 양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좀 아비어스하게 접근할 수는 없는 경기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데이터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신시애틀 승입니다. 이 경기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 배당 삭감비 요거 하나는 제가 항상 구매를 하기 전에 좀 많이 걸러요. 결국 이거를 초기 배당으로도 선정을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차후에 변경된 배당으로도 제가 비교를 합니다. 그럼 변경 배당에서는 배당이 0.2배당 이하로 떨어지는 경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기는 배당이 변경되고도 0.2배당 이상 삭감이 차이가 나고 있고 국내에서 좀 많이 정배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거를 삭감을 많이 한 걸 생각하면 해외 평가랑 좀 많이 다르다. 해외에서는 이 경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경기 주력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구종별로도 다 비교를 하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이 선발 투수 성적이라든지 모든 걸 따지면은 결국 지금 신시애틀 승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신시애틀 승을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경기를. 자, 그 다음 경기. 자, 미네소타 대 샌디에고입니다. 이거 이제 어제 저도 이제 주력으로 오늘은 멤버십 주력 경기 분석을 쉬었는데 하루 일주일에 6회라서 이제 보통 이제 어제도 주력으로 드렸던 게 이제 샌디에고 승이었습니다. 잘 나왔죠. 역전승으로 이루어졌었고 확실히 좋은 경기 이제 타격에서 디아즈의 홈런이 또 그렇게 두 개나 나오면서 타격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줬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몰간 선발로 꺼내놓고 뒤에 나올 선발 투수가 누구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트, 네, 하트가 선발로 다시 콜업이 되었습니다. 트리플 A에서. 그래서 오늘 벌크 릴리프로 모간 1이닝에 하트 3이닝에서 4이닝 정도로 5이닝을 땜빵 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샌디에고예요. 결국 이 하트가 올라와가지고 3에서 4이닝 그 구간을 얼마만큼 막을 수 있냐에 따라서 뒷심 싸움에서는 이게 샌디에고가 오늘도 할만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샌디에고 지금 방심하면 안 되는 구간이죠. 왜? 지금 어제 다저스가 또 깨지면서 현재 다저스가 77승 59패, 샌디에고가 76승 60패. 오늘 이거 잡으면은 다저스가 만약에 또 졌을 때 이제는 또 진짜 다시 한번 더 비빌 수 있을 만큼 추격이 가능해지는 구간이에요. 그만큼 지금 지구 선두 경쟁을 위해서 샌디에고는 일단은 비벼봐야 됩니다. 계속 비벼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트가 3이닝에서 4이닝을 얼마만큼 버티냐에 따라 불펜 운영에 있어서 어제 나왔던 아담과 모레온을 필두로 해서 어제 쉬었던 메이슨 밀러와 수아레즈의 등판이 가능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트가 버텨줄 수 있는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하트가 조금은 좀 불안합니다. KBO에 있을 때 여러분 NC에 있을 때 하트 뭐였습니까? 제구에서 진짜 인정받았던 그런 선수가 하트였어요. 근데 메이저리그 가자마자 하트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면서 제구가 그 믿었던 제구가 안 되면서 하트가 고전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트리플 A에 내려가서도 지금 하트가 보여준 기록들을 보면 트리플 A에서 이번 시즌에 그 내려가가지고 던진 게 총 19경기였고 그 중에서 9경기를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 총 58.2이닝 동안 볼넷이 31가 나왔습니다. 31개가. 그만큼 지금 제구가 한국에서 보여줬던 만큼 압도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WHIP 수준만 보더라도 1.61 정말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도 볼질이 좀 이제 그나마 좀 잡혀 있었던 하트였지만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보여줬던 성적은 제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WHIP가 1.21이었는데 마이너에서 지금 1.61까지 1.60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수준을 따지고 보면 오늘도 하트의 안정적인 제구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오늘 경기를 토대로 좀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꼭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좀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에게도 오늘 당장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쉽게도 미네소타의 불펜진이에요. 어제 아벨이 그렇게 털렸습니다. 아벨 털리면서 이제 지금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롱릴리프 수준으로 버틸 수 있는 불펜부터 자완에서도 이제 미들 불펜 뭐 토파 말고는 지금 당장 이 미네소타가 지금 믿고 기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 선수가 없다라는 것이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한 이 하트가 불펜으로 선발해서 실패를 하자 이 불펜으로 마이너리그에서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 후반기에 들어서는 하트가 단 한 번도 단 한 번 딱 한 번 선발 투수로 오프너급으로 왔다가 개 털려서 내려가고 그거 말고는 다 불펜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살에 걸려서 불펜으로 활약을 했는데 이 불펜으로 올라온 8월달 등판에서 총 8번을 이제 1이닝 정도씩 소화를 하고 벌크 릴리프 소화를 하면서 ERA가 1.46으로 이 기하급수적인 반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 하트가 저는 3이닝을 던지게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리그에서도 특히 지금 후반기 들어서 가장 길게 던졌던 이닝이 3이닝이었습니다. 전반기 막판에 3.2이닝까지 던지기도 했는데 3이닝 정도 선에 던지게 하면 하트의 그 볼질이 오늘 좀 두각을 드러낼 만큼 조금 경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이 나타나는 그런 볼넷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볼넷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파악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오늘 샌디에고가 조라이언이 나옴으로써 역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조라이언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 조라이언만큼 압도적인 피칭을 할 필요는 없고 비슷한 피칭만 하면 샌디에고 또 역전승 그림 나오거든요. 이 경기. 저는 그렇게 보면은 불펜에서 지금 샌디에고가 이게 한두 점 지고 있는 거에서 경기를 던질 이유는 없고 추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샌디에고의 기본 불펜 뎁스를 따지고 봤을 때 미네소타 타격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추격이 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샌디에고 역배 또 날 수 있다. 샌디에고가 또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경기로서 지표를 조금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라이언이 제가 계속 이제 조라인의 특이점에 대해서 얘는 구위에서의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이 투구 폼과 릴리스 포인트 그 다음에 이 전진 폭이 넓다 보니 타자가 체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애틀레틱스 토론토에게 모두 털리면서 갑자기 또 성적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까지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샌디에고 한번 비벼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이제 피츠버그 진짜 죄송하게도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제 분석 이거를 프리뷰를 들으면은 배팅하기가 더 어려워질까봐 일단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기도 역배봅니다. 피츠버그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보스턴 1.39배 그 다음에 해외에서 1.60배 0.21배 제 기준에서 역배 기준점 채웠고요. 그 다음에 미츠켈러 대 지올리토인데 이게 뭐냐면 피츠버그가 타선의 반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7월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 또 다시 부각이 되면서 피츠버그의 투수진들이 지금 고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 속에서도 제 역할을 확실히 잘해주는 거 있는 거죠. 저평가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츠버그가 실제로 최근에 15일 동안에 마운드에서 보여준 이 성적,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들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이 마운드에서 보여줬던 이 성적을 우리가 보면요. 피츠버그는 최근 2.64의 ERA가 마운드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총 14경기에서 이 세이브 기회가 6번 있었고 그 중에서 5번 성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셧아웃 승리가 2차례가 있을 만큼 마운드의 강점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가 2.64, 보스턴이 3.47. 누가 봐도 이 경기 언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또 언어버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승패 라인에서 또 쪼개야 된다면 미츠켈러가 3실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올리터도 제가 볼 때 최근에 하고 있는 꼬라지 보면은 6이닝 2실점 퀄리티가 충분히 가능해요. 언더 게임인데 이게 불펜 싸움까지 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최근 타격감을 반영을 했을 때 그럼 3실점 2실점은 3대2로 피츠버그가 지는 그림에서 그냥 체프번 나올 때까지 빼기다가 체프번 나서 굳히면은 보스턴 승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근 타격감 보면은 오히려 그게 반대로 되면서
보스턴이 조금 더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게 만듭니다. 피츠버그 지금 타격감이 어제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날이 서 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난 2주 동안의 팀 타율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2할 5푼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보스턴은 오히려 지금 2할 4푼대로 피츠버그보다 추세가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가 피츠버그가 하락선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2주 성적, 일주일 성적, 지난 한 달 성적 이게 피츠버그가 정말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기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하락세죠. 2주 동안의 팀 타율은 2할 4푼 7리대가 나오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7경기 치르면서 2할 2푼 7리 타격선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츠버그가 이 경기에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라는 거죠. 마운드의 우위가 이제는 보스턴 쪽이 아니라 전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츠버그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타격에 있어서 피츠버그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최근의 이 활약상 이 활약상을 따지고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정말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게 결국 이제 토니 팸이었는데 토니 팸이 조금 못하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올라왔었던 트리올로 곤잘레스 그 다음에 호르비츠 얘네들이 또 활약을 계속 또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래라면은 지금 피츠버그의 이 타선에서는 이 한창 그 타격감 많이 올랐을 때 콜로라도 원정이었죠. 그때는 이제 그 페구에로 걔가 막 홈런을 많이 때리면서 많이 줬으면 얘가 삽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닐 크루즈 삽질 졸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좀 제 역할 해주고 있는 게 토니 팸 레이놀즈, IKF, 호르비츠 그 다음에 지금 타격감이 많이 올라온 게 곤잘레스, 메쿠첸, 트리올로거든요. 그만큼 지금 피츠버그가 라인업이 하위 타선에서 못할 거 상위 타선에서 구멍 있는 거 당연히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고 보스턴도 뭐 좌투수가 아니니까 뭐 로미 곤잘레스 의미 없고 여전히 안토니 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해밀턴 그 다음에 뭐 라파엘라 강한 타선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요시다든 뭐 듀란이든 뭐 스토리든 지금 뭐 콜튼 웡 나바에즈 다 브레그먼까지 삽질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당장에 이거 미츠 켈러를 앞세워가지고 나서는 피츠버그의 마운드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경기도 저는 역배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워싱턴과 템파베이입니다. 이거는 선발 투수에서 여러분들 머리 많이 아픈 경기죠. 쳐다보기 싫죠. 그냥 이거 안 살란다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의외로 선택지가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드 세이모어 나오면 이 경기는 저는 이제 언오버가 열렸으면 이제 언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로드는 확실히 지금 ERA에서도 보이지만 지금 막이 워싱턴의 마운드에서 충분히 지금 자기 역할 다 해주면서 그 97, 8마일의 빠른 공으로 묵직하게 들어가가지고 선발 전향돼가지고 제 역할 다 하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좀 무너졌죠. 매츠랑 양키스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안 좋아졌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도 템파베이의 타선에 로드가 먼저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세이모 제가 욕 많이 했습니다. 불펜에서 8월 달이었나 7월 말부터 해갖고 8월 달 올라가지고 완전 삽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선발로 전향한 저번 경기에서 잠재력을 보였던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 이 친구는 자완 이제 나름 유망주 랭킹도 템파베이 내에서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 장점을 가졌던 게 결국 체인지업이었거든요. 직구는 92마일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얘는 좌타자와 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이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활용을 합니다. 이 포신 페스티벌과 체인지업이 원투펀치로 자리를 잡고 그 뒤로 조금 던지는 게 이제 스위퍼를 던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체인지업 비중이 좌타 우타에게 모두 꽤나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봤어요. 체인지업에 대해서 좀 봤는데 워싱턴의 타자들 중에서 체인지업 이 좌투수의 체인지업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타자가 이 하위 타선에 나오는 릴 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얘 정도만이 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드, 그 다음에 하셀, 가르시아, 더용, 딜런 크루즈, 벨, 아담스, 그 다음에 CJ 에브럼스까지 전부 지금 좌투수의 체인지업에 면역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워싱턴의 타자들은 싱커볼에 강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포신 페스트볼 유형의 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체인지업으로 나름 재미를 조금 볼 수 있겠다. 4이닝에서 5이닝 지난번에 투구수가 얘가 69 정도 조금 넘은 수준이라 79가 채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막 5이닝 6이닝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템파베이
입장에서 오늘 투수 조금 써줘야 됩니다. 써줘야 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봐야 되고, 어제 경기에 이제 등판했었던 템파베이의 이 투수들 생각을 해보면은 앵글레트, 잭스, 베이커였거든요. 지금 템파베이 필승도 다 쉬었죠. 오늘 뒷심 분명히 조금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템파베이가 지금 세이모어라는 선발로 전향한 지 이제 2경기 차 되는 경기 선수를 꺼내고도 정배당을 받은 이유, 이거는 이런 부분에 좀 다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템파베이 승 보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랑 미러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불펜에서 싸움 넘어가면은 경기 결국 미러키 사이드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심에 가장 불안했던 게 체드 그린과 이 호프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투수 모두 다 홈런에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이번 시즌 내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도 보셨죠? 호프먼 올라오자마자 홈런 쳐맞고 두 방에 그냥 그대로 무너져서 미러키한테 1대1 정말 잘 싸웠던 경기 그대로 내주면서 또 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은 근데 조금 이제 비상이 돼버렸죠. 미러키 입장에서도 쓸 투수가 없습니다. 미러키가 어제 경기에 애쉬비랑 이제 유리벨을 써버리면서 걔네들이 연투를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제 쉘비 밀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미어스, 마이어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이어스 나와가지고도 좀 답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우드러프가 7이닝 피칭을 해주지 않으면은 미러키가 이기는 것이 오늘은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 우드러프 피안타율 채 2할이 안 됩니다. 슈어저 최근에 진짜로 백전노장, 벌렌더는 퍼졌는데 슈어저는 안 퍼졌죠. 아직까지도 96마일을 꼽으면서 진짜로 수비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슈어저 나오는 날엔 토론토가 진짜 경기를 이기려고 뭔가 노장에 대한 예우 살짝 그런 느낌으로 아주 그냥 어린 선수들이 미친 듯이 수비를 합니다. 그만큼 정말 잘해주면서 최근에 8월 달에 5번 득판해서 4승을 챙겼어요. 얘가 지난 경기도 미네소타 상대로 홈런 2개 맞으면서 6이닝 4실점했거든요. 그럼에도 승리 투수가 됐어요. 그만큼 타격전도 좀 나오는 편이었고, 근데 오늘은 선발 투수가 좀 꼬름하죠. 이제 우드러프 상대로 토론토가 칠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타 상대 지표를 보면 토론토는 분명 떨어지고 있고, 좌투수가 나왔을 때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쓸 수 있는 좌투수 자원도 사실 미러키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우투 계속 상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저는 역배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은 어제만큼은 추천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 미러키의 불펜진이 지금 부상 때문에 마무리 매길 나가리 돼 있고 지금 뭐 전부 다 나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펜 뎁스가 너무 얕아서 이거 미러키가 역배 내려면은 우드러프 6이닝은 보장이 돼야 되고, 진짜 좀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더 속편하게 보려면 이제 7이닝까지도 마무리를 해줘야지 여유롭게 좀 미러키가 좀 후반에 좀 공략해가지고 토론토를 따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일단 미러키 승 봅니다만 어제만큼의 추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이제 어제 경기까지가 딱 꿀이었었죠. 어제도 제가 이 경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클리블랜드가 이제 할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언더 게임 봤는데, 실제로 제가 표 구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프로토 구매하신 분들 일단 활용을 못해요. 정말 극소수의 제 방송 보신 중에 해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더 이제 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외 거주자용으로 제가 조합을 따로 좀 드립니다. 그거를 사서라는 분들 활용하라고 드린 건 아니고 진짜로 해외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드렸던 게 결국 이제 5이닝 언더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어제까지가 딱 꿀이었죠. 제가 좀 불안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번 시리즈에 호세 라미레즈가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호세 라미레즈가 복귀하자마자 계속해서 영향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바이비 대 밀러거든요. 클리블랜드가 이 경기 또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이제 지난 시리즈까지 클리블랜드가 한 3일 정도 호세 라미레즈가 빠졌었는데, 오늘 경기 이제 이번 시리즈부터 호세 라미레즈 돌아와가지고 다시 타격에서 상위 타선에 좀 활력을 좀 돋아주고 있고, 오늘 바이비 대 밀러는 결국 제구 문제거든요. 그 제구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선수인데, 바이비는 슬라이더로 헛스윙으로 삼진을 잡아가면서 경기를 또 길게 끌어줄 수도 있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클리블랜드가 그렇게 초반 싸움에서 뭐 이제 시애틀이 마운드가 무너져가지고 흔들리게 된다면 경기 양상 자체가 결국 애매하게 또 클리블랜드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제가 이거는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클리블랜드의 마운드가 이 마운드도 좀 단순해서 좋은데 1차전에 그 엘렌 나왔을 때 요니스 이닝, 에린 1이닝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게디스 스미스 썼죠. 제가 이거 나올 거 분명히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스미스 멀티잉 던졌던 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게디스 무너졌어도 오늘 또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디스 스미스가 리그에서 가장 연투를 많이 하는 불펜이에요. 그만큼 오늘 경기까지 이 투수들의 기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엔라이트 출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불펜 자원 오늘 여유 분명히 있습니다. 바이비티를 받쳐줄 수 있고 오히려 이 시애틀 입장에서 오늘까지도 투수 운영이 좀 고민이 많이 되겠죠. 브래시, 무노즈, 그다음에 어제 경기에서 퍼거슨 무너지면서 불펜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얼마나 될까 감독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경기도 좀 당장 승패로 우리가 쇼부를 봐야 된다면 클리블랜드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나. 이 경기 또한 실제로 제 기준에서도 국내에서는 1.71배 시애틀 나왔는데 해외 1.93, 1.93 동배 나왔거든요. 0.22배 배당 삭감차가 있는 경기였었고 역배 가능성 제 기준에서도 열려 있는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저는 오늘도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이기면서 수입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이크 들리시죠?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매츠 대 마이애미. 이 새끼들 진짜 쳐다도 보기 싫은데 매치 대 마이애미는 어제 피터슨 피칭 보면서 진짜로 이거는 마이애미가 잘 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얘가 똥볼인 건가 진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게 보면서도 터졌는데 싶은데 좀 쫓아가고 결국 8대 8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불펜에서 또 무너져가지고 매치가 져버렸습니다. 오늘 샌디 알칸타라인데 센간데 이거 알칸타라가 원정에서 분명히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샌디 알칸타라는 지금 이번 시즌에 홈과 원정에서의 이 확실한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홈에서는 5승 5패 4.58 이게 좋은 성적이라 할 수 없지만 실제 피안타율 자체랑 그 다음에 WHIP로 보면 2할 2푼 3리 1할 1.12 이거 거의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커비 어제 시애틀 선발 투수 커비 수준에서의 이 이야 그 WHIP 수준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정만 가면은 2승 6패에다가 8.03에 WHIP 1.73 피안타율 3할 5리까지 올라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성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정에서는. 그리고 오늘도 결국 센가가 이게 5이닝만 던져도 버텨주면은 이게 알칸타라가 털리고 지표상으로는 알칸타라가 털리고 매체 타격이 어제 못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타격으로 좀 매체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가줘야 되는 경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체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고 마이애미에게 한번 닦이긴 했지만 매체 입장에서도 지금 필라델피아가 계속 애틀랜타 잡아가면서 다시 점차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고 그거 추격을 하고 일단 와카시드 이제 안전빵 들어서 가려면 이거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어제 경기만 보면은 정말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당장에 뭐 아까 보셨다시피 알칸타라의 원정 지표만 보면은 우리가 이 경기 매치 승 말고 선택지를 고를 수가 없어요. 이미 언오버도 우리가 고를 수가 없거든요. 언오버가 안 열렸으니까 결국 승패에서 따지고 봐야 되면은 매치 승을 말해야 되는 경기인데 이 경기 또한 해외 기준 1.69배, 국내 1.41배, 0.28배 배당 이격이 생겼고 제 기준에서는 이 경기 제 기준에서 아무리 봐도 매치 승이긴 한데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역배 가능성은 이런 배당 차가 났을 때는 항상 제 기준에서는 역배가 비중이 70% 이상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제 데이터로는 쌓여 있고 이 배당이 나왔다면은 분석이 아무리 매치라도 저는 구매를 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적으로 뭐 타격 지표 매치 타격 지표 볼 게 뭐 있어 지금 지난 한 15일 표본으로만 보더라도 매치 타격이 리그 2위 그 다음에 리그 1위 7일 표본으로는 2위 그것도 다 3할 2푼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가 지표를 봐봤자
마이애미가 이길 수 있다는 지표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데이터적으로 분석적으로 봤을 때 매체 승이 맞습니다만 이 배당 차 하나 때문에 제가 이거 구매를 못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휴스턴 대 LA 인저스. 요것도 어제 LA 인저스 역배를 좀 드렸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이 장타에서 좀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경기였어요. 제 기준에서는. 네트의 솔로 홈런 하나가 1대1의 그거를 맞추는 하나의 그 홈런이 되긴 했습니다만 9회에 올라온 아브레이유가 안타 마지막에 쳐맞은 것도 넘어갈 뻔했죠. 그게 이제 못 잡으면서 펜스 앞에 이제 안타가 돼갖고 이제 쐐기가 그 9회에 박혔는데 휴스턴도 참 고민이 많죠. 이제 알바레즈까지 복귀를 해가지고 타선이 좀 이제 완전히 좀 갖춰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삭 파레데스가 이렇게 그리울 수는 없을 겁니다. 진짜로 지금 해결사가 없어요. 휴스턴이. 그만큼 지금 많이 고전하는 와중에 콜로라도 상대로 개인 이번 시즌 최다 실점 타이 실점 6실점 경기를 했었던 헌터 브라운이 또 마운드에 올라오게 됐고 소리아노와 맞붙게 됐습니다. 이게 9위만 따지고 보면 양 팀이 이제 이거 언더 게임 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언더 게임 해야 되는데 어 언더가 이제 안 열렸습니다. 안 열렸고 승패로 구매를 해야 되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헌터 브라운이 저번 경기에 털리긴 했지만 안정감 자체만큼은 확실하거든요. 얘는. 근데 소리아노는 볼넷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선수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그 부분에서의 차이가 결국 휴스턴을 조금 더 할만하게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이 경기. 어제 아브레이 일단 털렸고요. 지금 휴스턴의 불펜진에서 헌터 브라운이 7이닝 던져주지 않으면 이 경기 운영할 만큼의 자원이 남아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발에서 안정감 하나 때문에 리드를 잡을 쪽이 이제 휴스턴이라 보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PS에서 슬러그 그 장타 생산력에 있어서 LA 인저스가 가지고 있는 펀치력 이거는 언제든지 한 방을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도 이거를 오늘 LA 인저스 승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헌터 브라운이 거기에 허점을 보이고 구멍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도 LA 인저스가 그걸 칠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헌터 브라운의 구위 자체적인 그다음 이번 시즌 전체적인 지표에서 한 경기씩 무너졌던 거 가지고 헌터 브라운 욕할 수는 없으니까 뭐 템파베이 전에 무너졌었고 뭐 그렇게 무너지고 한 기록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결국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헌터 브라운의 공은 분명 위력적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LA 인저스의 그 슬러그 수치가 오늘 경기에 좀 상쇄되면서 헌터 브라운의 퀄리티 스타트 이상의 피칭을 기대하게 되고 이제 소리아노가 맞이하는 위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볼넷으로 인해서 거기에 휴스턴이 해결을 얼마만큼 화끈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가 좀 달라질 텐데 최근에 휴스턴 지표를 보면은 그 점수 차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벌어지는 소리아노가 흔들리는 경기를 할 거라고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이게 휴스턴이 헌터 브라운을 내세워서 리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펜 싸움까지 가서 헌터 브라운이 얼마나 길게 던져주고 불펜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어차피 투수전 양상을 생각하면 한두 점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헌터 브라운 하나만 믿고 휴스턴의 뒷심까지 다 믿어본 채로 이거를 이배당에 이거를 구매하는 것은 조금 메리트가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휴스턴 승으로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선발에서의 그 커맨드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이미 휴스턴이 이번 시리즈를 치르면서 LA 인저스에게 이렇게 닦여버린 이 홈에서의 이제 위닝을 잡기 위해서 오늘 경기에서 헌터 브라운을 내세워서 좀 잡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애초에 뭐 LA 인저스도 이번 시리즈 뭐 1승 1패 하면서 1차전 무득점 경기 했었거든요. 셧아웃 패 당했을 만큼 타격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휴스턴 승으로 말하게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경기는 분석 안 합니다. 이거는 진짜 비 옵니다. 여러분들 걸지 마세요. 진짜 비 옵니다. 그냥 이거만 보시면은 이거 2시 10분 경기죠. 이거 현지 캔자스시티 홈구장 날씨입니다. 오후 2시부터가 아니라 아침부터 비가 와요. 아침 7시부터 지금도 비 오고 있어요. 지금도 비 오고 있고 계속 비 옵니다. 계속 비 오다가 그쳤다 비 오다가 계속 비 옵니다. 밤까지 비 소식이 그치지 않고 계속 있어요. 다음날 새벽, 아침 계속 비가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는 무조건 취소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건들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어떤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나? 그냥 디트로이트 승 받고 어차피 적특이니까 오늘 단폴 구매 안 되는 경기 대상 경기 단폴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디트로이트 승에다가 다른 한 경기 엮어가지고 우리가 프로토
단폴 구매로 이제 활용을 좀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쓰는 경기로 쓰셔야 되고요. 이걸로 돈을 벌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건 적특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네, 꼼수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단폴 대상 경기 빠진 경기 활용할 때 요거를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양키스 대 화이트삭스입니다. 양키스가 이 경기 굉장히 어렵게 이겼어요. 양키스 어제 이제 제가 어제 이 경기도 양키스 역배 시그널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셰인 스미스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양키스는 분명히 타격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에런 저지 홈런이 아니었다면 진짜로 까다로운 경기가 될 뻔했었죠. 근데 연장 10일에 이게 이제 또 타격이 터지면서 3점을 또 몰아 넣을 수가 있었고 경기 좀 5대 3으로 또 마행까지 성공시키는 경기로 연장에서 만들어줬던 양키스였습니다. 아마 오버 언더 구매하신 분들이 어제 좀 피똥을 많이 쌌겠죠. 물론 그 부분들은 저는 언급을 뭐 해도 상관없겠지? 안 좋은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욕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차피 저도 이제 라이브 스코어라는 어플을 또 열심히 챙겨 보고 있고 그 사람들 불쌍한 삶을 사는 그 쓰는 사람들 이제 보면서 희노애락을 저도 느끼거든요. 많이 웃고 해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보는데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길과 페레즈가 나오는데 양키스의 타선이 또 좀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양키스가 좀 극과 극을 달립니다. 특히 뭐 지금 좌투 상대로 공략이 되고 있는 타자가 벨린저 압도적으로 잘 칩니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좌투 상대로 14타수 8안타를 치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 잘 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좌투 상대로 잘 쳐가지고 워싱턴에 있을 때도 이제 스플릿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었던 아메드 로사리오도 좌투 상대로 강합니다. 그리고 벤 라이스 좀 잘 치고 있고 나머지 지금 맥마헌, 웰즈, 그 다음에 볼피, 그 다음에 골드슈미트, 치좀, 그 다음에 카발레로, 그리샴, 에런 저지 전부 다 좌투 상대로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런 저지 1할 8푼 8리, 치좀 1할 8푼 2리, 그 다음에 웰즈 1할 1푼 1리, 맥마헌 6타수 무안타. 좌투 상대로 성적이 아예 안 나와요. 그 스탠튼마저도 좌투 상대로는 2할 5푼 정도로 뭐 안타 때렸던 3개 중에 2개가 홈런이었기에 그나마 기대를 합니다만 확실히 우투수가 나왔을 때보다 양키스의 타선이 좌투수가 나왔을 때 조금 고전한다. 그러니까 볼질 일단은 이제 자동 탑재입니다. 오늘도 볼넷 3개는 자동 탑재예요. 많으면 5개, 6개가 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화이트삭스가 얼마만큼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냐. 그렇게 위기를 내주면서도 길을 막아내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고평가하게 된다면 결국 양키스 핸디슨을 봐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긴 한데 양키스 핸디슨이 나오는 과정이 페레즈가 마운드에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조기 퇴근을 하는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틴 페레즈가 결국 이제 최근까지도 경기 양상을 보면은 캔자스 시티전에 경기 운영 그렇게 알짜배기로 해갖고 7이닝까지 던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제 기준에서도 최근 피안타율 꼬라지만 보더라도 정말 꼬롬하게 공을 던지고 있다 보니까 양키스 핸디슨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경기도 제가 조합에 구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 조합에 구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별점 매겨드리죠. 제가 보통 갈만하면 7.5점, 제가 실제 구매로 실행을 옮길만 하면 7.5점에서 8점 아니면은 이제 거의 나머지는 7점, 6.5, 6 이래 주는데 이 경기도 저는 7점 드리고 실제 조합에도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기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양키스가 그렇게 이기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양키스가 점수 내는 과정이 꽤나 까다롭고 오히려 리드를 뺏기는 상황이 초반에 길에 볼질로서 나올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파악하는 경기입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보이드 대 고든. 컵스가 어제 이제 한 점 차로 이겼습니다. 한 점 차로 정말 아찔하게 이겼어요. 그나마 막판에 이제 잘 막아줘가지고 그나마 이겼는데 컵스 오늘은 핸디슨 해야겠죠. 아니, 고든이면은 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 보는 경기고 지금 뭐 피크람스턴이 타이감에 올라가지고 어제 고의사고를 내보내는 선택까지 나올 만큼 지금 중심 타선에서 컵스가 코어스필드 올라가가지고 조금 활약상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든이 최근에 다저스랑 휴스턴 상대로 무려 6이닝 1실점 피칭을 연속 2번이나 하면서 완전히 시즌 초반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얘 공을 보면은
그 정도까지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칠 수 있는 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력이 떨어지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의 컵스 마운 타선에서는 공략을 하면서 마운드의 힘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컵스 승을 봐야겠죠. 핸디 승까지는 사실 코어스필드에서 콜로라도 터지면 어떨지 몰라가지고 어제도 일반승만 했지만 일반승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보고 1.29배 맛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뭐 강하게 이거를 내세울 만큼의 그런 경기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정배보는 경기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 벌랜더 대 스가노 경기 됐습니다. 어제 이제 샌프란시스코 타기 터지면서 11대 1이라는 스코어로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벌랜더 대 스가노 이건 이제 언어버가 열린 경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8.5점이 잡혔어요. 샌프란시스코 경기가 계속해서 7.5 기준점을 오라클 파크에서 바람이 그렇게 외야로 부는데도 7.5 계속 주다가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라메즈가 오라클 파크에서 계속해서 홈런 세를 받고 있죠. 어제도 그 1점 아라메즈 홈런이었죠.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홈런을 생산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기준점이 7.5점인 상황에서 계속 오버 게임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는 진짜 8.5점으로 이제 무릎 꿇고 올린 상황에서 스가노 벌랜더 어쩔 수 없이 또 오버입니다, 이 경기는. 근데 저는 이 경기 역배 봅니다. 볼티모어 지금 볼티모어 타선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잭슨이에요. 이 잭슨이 좌투수에게만 잘 친 줄 알았더니만 우투수도 가리지 않고 치고 있어요. 거기다 스가노 벌랜더 오늘 경기에서 커맨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구위적인 부분에서 공략 당하고 있는 수준을 따지고 보면 벌랜더가 훨씬 더 불안합니다. 근데 마운드에서 우위 샌프란시스코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에서 오늘도 뭐 샌프란시스코가 뭐 밀리 아다메즈를 앞세워 가지고 또 타격 좀 잘 이루어지면서 좀 더 점수를 낼 수 있는 부분 스가노가 6이닝 무실점 피칭할 거란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어차피 오버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데버스도 타격감 올라왔고 아다메즈도 타격감 올라왔고 라모스도 타격감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 루이스 마토스도 타격감 올라온 상황에서 계속해서 샌프란시스코가 타격을 하고 있고 실제 홈런 생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원래 이런 팀이 아니었죠.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 샌프란시스코가 홈런 6경기 동안 12개를 때려낼 만큼 장타를 미친듯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 장타를 오늘도 또 고려를 해야 돼서 스가노도 실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볼티모어 입장에서도 지금 그 칼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잭슨 그 다음에 마운트 캐슬 그 다음에 새로 지금 어 저 우익수 나오는 애 이름 뭐더라? 비버스였나? 델론 비버스였나? 걔도 있는데 걔도 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어 앤더슨까지도 타격감이 조금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하네요. 어제 헐로데이까지 쳐버리고 상승선 꼽아버린 볼티모어 타선이라면 이게 오버 먼저 보면서도 볼티모어 역배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런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경기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샌프란시스코의 이 마운드가 보여주는 이 우위가 이제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볼티모어가 이거 한 번은 비벼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등비등해요. 자, 그 다음 경기 텍사스 대 애틀레틱스. 이제 요거는 이제 디그롬 나오는 경기입니다. 디그롬이 나오고 기인이랑 디그롬이 붙었다 보니까 선발에서 차이는 좀 나타났나 볼 수 있는데 디그롬을 믿어서 이거는 텍사스를 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 디그롬의 최근 성적을 보시면 알 수 있죠. LA 인저스 상대로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좀 고장난 것 같은데 최근에도 보시면 계속 실점은 해요. 홈런을 계속 쳐맞습니다. 홈런은 후반기 때 계속 쳐맞고 있고 시애틀 상대로 홈런 3번 맞고 지고 요때도 6.2이닝 3실점 콜스 그 다음에 무실점 하다가 요때 LA 인저스 상대로 또 패전 먹은 경기에서 좀 홈런 때문에 패전됐었죠. 실점이 과했던 건 아니었지만 득점 지원도 많이 못했던 텍사스의 라인업이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죠. 텍사스는 지금 매치보다 타격감이 뜨거운 팀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코리 시거가 이탈을 해가지고 텍사스 타선이 이 대신 잇몸으로 야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많이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좀 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조시영 미친 듯한 타격입니다. 26타수 4만타를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딜런 무어 어제도 하나 했죠. 딜런 무어 홈런 쳤죠. 딜런 무어도 지금 뭐 나올 때마다 좀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롤디스 가르시아 미친 듯한 타격감입니다. 지금 25타수 11안타 4할 4푼 딸이 치고 있고 그다음에 진짜 주역입니다. 지금 텍사스의 그 타선이 활력이 돋고 연계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당장의 헬만 임마거든요. 중견수 나오는 애. 얘가 진짜 잘 쳐요. 진짜 졸라 잘 치고 그 다음에 히가시오카 랭포드
말도 안 됩니다. 어제는 뭐 텔레즈까지 쳐버리니까 쉴 틈이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텍사스 타선이 지금. 그래서 디그롬보다는 지금의 텍사스의 타선을 믿고 요거는 정배로 좀 몰고 가야 되지 않나. 라고 봐야 되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선발에서 당연히 긴도 5이닝을 던지는 것이 벅찰 만큼 그게 오늘 목표다라고 그냥 점수 실점을 떠나서 5이닝을 채워서 버텨주는 게 목표다라고 설정을 할 만큼 내세우는 게 이 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양 팀의 밸류 차이가 조금 많이 지금 나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스쿠발이 지금 오늘 못 나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스쿠발로 돈을 못 버는 물론 저번 경기에서 이제 애틀레틱스한테 한 방 랭글리어스는 쳐먹고 여러분들 배신했지만 원래 그런 선수는 아니니까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 좀 도와줄 수 있는 스쿠발이 비 때문에 경기를 못 뛰는 와중에 디그롬이 여러분들 좀 위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이건 정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저스 대 애리조나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은 어쩔 수 없어요. 언더 봐야 되죠. 다저스 지금 이틀 연속 타격 꼬라지 보면은 답도 안 나옵니다. 진짜로. 뭐 로드리게스 어제 물론 구위 좋았습니다. 어제 92마일 1마일이 아니라 94마일을 던졌어요. 로드리게스가. 그래서 뭐 다저스가 못 칠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좀 도가 지나쳐요. 도가 지나치고 불펜에서 무너지는 것도 도가 지나칩니다. 야마모토 나왔다고 이제 다저스를 이제 마냥 생각할 수가 없는 경기가 돼버렸고 뭐 이거는 언더 말고 다저스 승도 1.29배 진짜 메리트를 이제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예, 그냥 여러분들도 이거는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다저스는 지금 이틀 연속으로 꼬라지 보니까 진짜로 신뢰를 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야마모토 나온다고 이거를 그냥 야마모토 승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디그롬 나오면 디그롬 승, 스쿠볼 나오면 스쿠발 승, 디트 승 텍사스 승이 아니라 스쿠발 승, 디그롬 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야마모토 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다저스의 타선이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파트 사실 쳐맞아야 돼요. 파트도 오늘 쳐맞아야 되고 야마모토가 오히려 오늘 뭐 케테마르테라든지 아니면 구리엘이라든지 지금 페루도 뭐 타격감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좀 쳐맞아가지고 야마모토가 6이닝 2실점해도 다저스가 방망이로 이거 한 8대2 해줘야 되는 경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애리조나 불펜 리그 최악의 불펜 중에 한 팀이에요. 지금 당장에 트레이드 마감이 끝나고 나서 쉘비 밀러가 없어지고 마무리 투수 다 부상으로 빠지고 빅스 없어지고 지금 뭐 다 없는데 없는 이 진짜 잇몸으로 야구하고 있는 게 이 애리조나 불펜인데 그걸 상대로 지금 점수도 못 내면서 그따구로 경기를 하고 있으면은 다저스에 대한 믿음을 줄 수가 없죠. 저는 언더 말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 빅매치입니다. 또 루자르도 대 와일드랩. 이거는 이제 어제 저 트레이터너의 끝내기 안타로 연장해서 간신히 이겼던 피츠버그였었고 이제 루자르도 대 와일드랩 선발에서는 이미 애틀랜타 승이거든요. 애틀랜타가 와일드랩 진짜 정말 알짜배로 잘 쓰고 있습니다. 루자르도 저번 경기도 삽질하는 거 보고 지금 재구불안 다 따지고 보면 오늘도 필라델피아가 이기는 거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이미 시리즈를 갖다 이렇게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힘을 뺄 가능성이 꽤나 많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을 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필라델피아가 이 경기를 잡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틀 연속으로 한 점차 승부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미 그 1차전이었죠. 19대 4였나? 19대 3인가? 개판 터트리면서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반전되면서 언더게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미 3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 필라델피아는 루자로즈의 뒤를 밀어주기에는 불펜들의 체력을 좀 아껴야죠. 왜 가을 야구 해야 되니까. 무리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필라델피아 뒷심이 좀 빠지면서 애틀랜타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1.47배 받았는데 배당 메리트 전혀 못 느끼겠고요. 저는 언더 또 분위기는 언더 봐야 되지 않을까. 애틀랜타가 이기더라도 그렇게 대승할 만큼의 지금의 타격감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좌투수를 내리 상대를 했죠. 지금 시리즈를 계속 보내면서 좌투수를 상대하면서 타격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좌투수를 만났다면 루자르도가 자멸하는 상황에서 실점을 조금 할 수는 있겠어도 애틀랜타 타격이 자발적으로 좀 폭발해가지고 좌투수를 공략하는 지표를 보일 거라고 보기에는 좀 지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틀랜타가 이기더라도 필라델피아가 좀 나아주면서 이제 퇴근 스윙을 하다 좀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서 시리즈 3승 1패로 끝낼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이미 언오버 열린 경기라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언더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4연 수입은 필라델피아가 지금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점수 이 승차도
79승 57패 매치랑 지금 6석 경기 차이가 나거든요.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무리를 할 이유가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더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경기 다 프리뷰 마무리됐고요. 녹화 마무리하고 바로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8월 한 달 동안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